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그리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일상으로 돌아오니 오늘은 좀 멍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외인 매도 기간 매수가 진행되며 일부 약한 변동성이 좀 나타났지만 이후 외인이 매수에 가담하고 선물도 외인이 매수로 분위기를 주도하자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견조한 진행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금융, 철강 등의 강세가 지수를 견인했고 오후장 2364선까지 고점을 높인 후에 결국 2358선 1.28% 상승 양봉으로 저항선 돌파 안착 마감이지만 20, 35일선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역시 강보합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 외인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며 843선까지 하락 변동성을 보인 뒤 즉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후 외인 매도가 완만하게 감소하며 지수는 지속적으로 반등했고 장 후반 858.82선까지 고점을 형성했고 그 부근인 858.39 1.21% 상승 몸통 양봉으로 35일선 회복 마감입니다. 연휴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소 위축되는 시작을 보였지만 미국 선물이 상승폭을 키우고 아시아 증시의 강세가 확인되자 상승폭을 키운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 거래대금이 각각 10조 안팎으로 수급이 상당히 위축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헤비한 업종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이끌었지만 제약은 시젠의 급등으로 인한 지수 착시 현상이 일부 있었고 셀트리온 계열, LB의 약세 등 개별 흐름이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네이버, 카카오 초반 상당한 약세를 보였지만 반등해서 양봉으로 끝냈고요. 셀트리온 초반 강세였지만 결국 1%대 하락 음봉, 삼바도 하락 음봉, 현대차 4%대, 기아차 7%대 장대 양봉, LG 생활건강 3%대 강세,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등 은행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의 의무 보호 예수가 종료된 SK바이오팜은 기관의 대량 매도 압박으로 10%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상장 초기에 발생했던 이 상한가 갭들, 이 갭이 마지막 갭까지 메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 양봉도지, 셀트리온 제약 1%대 음봉, 저번 주 마지막 거래일 크게 반등했던 카카오게임즈 3%대 하락 음봉입니다. 시젠 7%대 급등으로 제약 지수를 이끌었고 제넥신, 매드팩도 각각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풍력, 해운, 철강, 자동차 부품, 수소차, 석유화학 등이 초강세를 보였고 휘토류, 알코올 세정제 등도 장중 초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엔터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주들의 동반 낙폭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 맞춰 일제히 엔터주들이 낙폭을 키웠는데요. 빅히트 경쟁률은 1117.25대 1로 SK바이오팜의 경쟁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존 엔터 3사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되며 상당한 약세가 진행되었는데요. 블랙핑크 효과로 신고가 행진을 보이던 YG 플러스와 조정 뒤 다시 장대 양봉을 만든 YG 엔터테인먼트의 낙폭이 컸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내일 만약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48,300원 라인까지 열어 두대, 거기까지 보다는 조금 덜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야금복 한두 개 정도 뒤 단기 횡보하다 다시 회복 양봉 흐름이 가능하겠고요. YG 플러스는 1차 6,500 이 라인이죠. 2차 5,500 이 라인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5,500 라인을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만약 여기 부근을 준다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되겠습니다. 빅히트의 지분을 보유 중인 DPC는 최근 조정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 대량 거래를 수반한 여기 이 캔들의 종가 14,050원을 종가상 이탈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장중에 이 라인 밑으로 준다면 비중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 가능한 자리로 판단됩니다. 121선도 여기 올라오고 있죠. 엔터주들이 테마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단기 횡보가 일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반등시키더라도 그 강도가 아주 강하다라고는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엔터주들은 미국 대선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 적극적인 재수출을 기대하기는 다소 무모해서 고점을 다시 바라기보다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2% 하락 출발한 HLB는 장 초반부터 반발 수급 없이 대마디에 근접하는 낙폭을 보인 뒤 일부 회복을 했습니다. 이후 펌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었지만 호가 영향력이 거의 없이 간헐적 유입이었습니다. 장 중반 거래량 급감하며 횡보 후 장 후반 102,300원을 오전에 이어 다시 시도했지만 돌파 안착할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결국 5일선에서 십자 도지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 2%의 아주 짧은 꼬리와 평균가 101,443원입니다. 전 거래일이 73%에 불과한 46만 주로 7월 27일 이후 최소 거래량입니다. 35일선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5일선을 이제 위로 돌리는 양봉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102,300원 이 라인의 중요선과 이 라인 부근에서 캔들들이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회한 이 라인을 조기에 아니 내일 즉시라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1선과 이 볼벤 중심선 안착이 급선무입니다. LB는 연휴 직후인 오늘도 수급이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악재가 있어서 부진한 게 아니라 수급을 방치하니 개인끼리 매물 공방을 벌이고 프로그램은 거기에 딱 가둬두고 소극적 매수를 보인 것이 결국 거래량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소 거래량의 짧은 꼬리 그리고 도지는 올해만 보더라도 5월 18일 그리고 8월 11일 나왔던 형태와 거의 유사하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6% 하락 출발한 L생은 장 시작 직후 3만 대마디를 위협하는 매물로 저점을 기록했고 이후 10시 부근 수급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장중 대부분 시간을 강보합권에서 행보하며 31,650원 이 저항선의 저항을 받은 양봉 마감입니다. 장중 변동폭 5.79%, 평균가 38,841원입니다. 전 거래일이 48.8%에 불과한 141만 주의 거래량이고 5일선과 3만원 대마디를 지지한 짧은 양봉으로 아직 포지션을 뺏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LB의 방향에 따라 위아래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 수급은 살아있고 거래량은 LB에 연동하는 모습으로 제한적인 거래량이 나오며 9월 11일 이후 최저 거래량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저는 아침 6시면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시장을 준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두꺼운 옷을 꺼내 입을 만큼 상당히 추웠습니다. 계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뀌어줍니다. 그러한 계절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우리에게 항상 예측 가능한 것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장은 항상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학습과 경험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네요. 여러분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